근데 진보적 입장에 있는 존 레논은 그거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옥에 떨어질 걸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된다. 현재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한테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매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나는 진보라고 생각해온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 자리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론조사 전화가 와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면 진보라고 눌러 일단. 그리고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엄마 왜 진보라고 눌러? 그러면 엄마는 파란색이야? 그러면서 파란색이 뭔데? 그러면 민주당이 파란색이라 엄마 아빠는 다 진보야.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죠? 예. 근데 그 와중에 그 파란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갑자기 자기 진보라고 하다가 나도 맞아 중도 보수요. 왜 또 갑자기 중도 보수요? 그러니까 나 이재명 좋아해. 이재명 찍을 거예요. 그게 뭔 중도 보수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거를 보면은 중도 보수 정당이 맞다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으로도 되게 좋은 얘기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 보니까 그 보수가 극우라는 거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하는 걸 보면 그런 행보를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박수를 치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계좌를 막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5천 간다고 했은 게 안 가게만 해봐 이제. 그러면 주식 5천 이제 내가 사놨는데 1년 안에 5천 못 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난 보수야 이제. 이게 우리 이해관계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아까 에드먼드 버크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에드먼드 버크도 프랑스 혁명은 인정했다. 인정했는데 그 에드먼드 버크의 입장에서도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게 뭘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전제로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있는가? 선거에서. 지금 보십시오. 국힘의 소속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어렵게 써놔가지고 경계할 때 개자에다가 엄숙하다고 할 때 엄자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계엄이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번역을 한 거지. 그 외국에서 계엄법 이런 거를 마샬로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전쟁법이라고 합니다. 전쟁법. 크리크레히트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전쟁법. 그러면은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오시잖아요. 계엄을 선포해서 해제됐는데 외국 사람들은 왜 주식시장에 돈을 다 빼가고 왜 다 출국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영어로 신문을 보거나 독일어로 보잖아요. 전쟁법이 발동됐다. 이거는 한국에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이 붙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됐든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봐야지. 계엄 한번 때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젊은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로. 근데 그 사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그냥 혼자서 그렇게 됐을까? 이 점을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도 우리가 뽑았고 한동훈이도 우리가 키웠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다음에는 김건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부모로서 참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는 순간이 몇 번 있죠. 처음으로 애가 나를 보면서 웃어줬을 때,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줬을 때,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아니면 처음 뒤집었을 때, 아니면 목을 가누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가 스스로 대변 소변을 가리면서 응가하겠다고 말할 때, 기저귀를 뗄 때가 됐을 때, 뭐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안에서 애착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죠. 근데 사회적인 관계에서 처음 보람을 느끼는 과정, 애가 사회인으로서 관문을 들어서면서 출발할 때, 이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죠. 여기 초등학교 졸업 못하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여기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초등학교 졸업하셨나요? 예? 그렇죠. 대부분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때 어쨌다고 하시질 않고 꼭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쨌다고 거짓말 하시더라고. 초등학교는 1996년에 생겼어요. 그 전에 국민학교 다녀놓고 초등학교 다녔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